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입니다. 오늘은 18-2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18-2강의 팀은 놀라운 스탠드의 세계 두 번째 강좌가 됩니다. 기저귀역은 스탠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스탠드라는 표현이 어떻게 어용 변화가 되느냐면 이와 같이 어용 변화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눈으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스탠이라는 표현이 원어민들한테는 이 의미가 놀라운 변신을 가져옵니다. 바로 ST 영어식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세우다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중세 때 왕들이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죠. 법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바로 헌법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해요. 장소.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정거장이나 방송국을 의미하는 말이죠. 장소의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상태로 있다. 이 상태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시라는 단어와 이 스테이터스라는 표현이 바로 상태, 지위, 상태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들 입이라는 게 뭡니까? 세우다, 스탠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장은 장소장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입장이라는 말은 너의 입장을 얘기해봐 라는 표현에서 의견 또는 태도 또는 생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의미죠. 뿌리에서 나와서 이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있고요. 이 뿌리에서 나와서 큰 이게 줄기가 생기는 거 있죠? 줄기. 이 줄기를 우리는 스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역시 ST가 들어가 있죠. 막대기를 우리는 스틱이라고 하고 지팡이를 스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21번째 단어입니다. 인스턴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원어민들한테 인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에 있다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저 바깥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어민들한테는 가까이에 있다의 의미가 돼요. ST는 뭡니까? 서 있는 개념이죠. 이 ANT라는 단어는 전면은 형용사나 명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전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시간상으로 가까운이라는 의미에서 즉시의 또는 당장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명사형으로 쓰이면 뭐가 돼요? 즉시 또는 순간의 의미가 되겠죠? 동의어로는 모멘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스턴이라는 단어가 정관사 도랑 같이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로 활용이 되는 경우예요. 이게 접속사로 쓰이면 뭐다? 의미가 뭐뭐 하자마자 의미로 쓰입니다. 이때 동의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s soon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 패턴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22번째 단어죠. 인스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인스턴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사례 또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for instance 그러면 뭐가 돼요? for example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이게 사례 경우를 의미하는 표현이 또 case라는 단어가 있죠. 23번째 단어입니다. circumst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circum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circle입니다. circle. 원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그럼 이 원은 바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이 되는 거죠. 주변. 그래서 circumstance라는 단어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around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circumstance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황 또는 사정 또는 주위,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죠.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situ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environment이라는 표현이 있죠. 같이 암기해 두시고요.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surrounding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도 역시 round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24번째 단어죠. withstand이라는 단어입니다. withstand. 여러분들 동사 앞에 나온 with는 함께의 의미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바로 이 백의 의미라는 얘기, 백. 백은 뒤로 또는 거꾸로 또는 반대로 against,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반대라는 표현은 또 저항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ithstand이라는 표현은 반대편에 서 있다. 반대편에 서서 저항한다는 얘기죠. 저항하다 또는 견디다 또는 이겨내다. 동의어에는 뭐가 있어요? resist라는 단어가 있고요. stan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죠. stand up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stand up to. 이 up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 up to라는 표현은 뭐예요?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죠. to는. 그러니까 적군 쪽을 향하여 서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stand up to라는 표현이 당연히 저항하다, 견디다, 이겨내다, 버티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midwive이라는 표현, midwive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산파 또는 조산사가 됩니다. 조산사. 근데 이 mid라는 단어가 바로 with의 변형이에요. 이때 with는 together의 의미로 쓰입니다. 함께. 그러면 midwive이라는 표현이 왜 산파 조산사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이를 낳는 와이프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산파 또는 조산사라고 하는 겁니다. withstand와 똑같은 어원의 resis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with라는 단어가 뭐예요? with는 백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기서는 with가 뭐예요? 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resist는 뭐라고 그랬어요? stand이라고 그랬죠. 어원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resist의 의미가 바로 반대편에 서 있다, 반대편에 서서 뭐하다? 저항하다, 견디다, 참다가 되는 겁니다. 동요에는 withstand이라는 표현과 stand up to가 있는 것입니다. 25번째 단어죠. steady라는 단어입니다. steady. 이 steady라는 단어가 바로 stand예요, stand. 서 있는 개념이 되죠. 서 있는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한 곳에 계속 서 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안정의 개념이죠. 이게 stable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안정한의 의미로 써요. 안정된. make stable이 뭐요? 안정되게 하다가 되겠죠. steady는 한 곳에 변함없이 서 있는, 다시 말해서 안정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변함없는, 변동이 없는, 고정적인, 한결같은 일정한 의미로 쓰이죠. 동의어에는 regular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발달이나 전개 등에 사용이 되면 뭐요? 꾸준하다라는 얘기예요. 꾸준하다라는 얘기죠. constant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죠. 안정된,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어의 반대 표현에는 반대적도 on을 붙이면 됩니다. 이 on이 부정은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unsteady가 되는 겁니다. 26번째 단어죠. 핵심 단어 st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다양한 의미로. sta는 뭐다? stand, 장소, 위치 또는 입장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죠. 기본 의미 첫 번째를 보시면 장소, 위치에서 파생된 의미가 나옵니다. 국가나 주가 바로 장소, 위치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사회에서의 위치, 소셜 포지션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지위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에는 뭐가 있어요? 스테이터스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위치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상태라고 그러죠. 역시 스테이터스도 역시 상태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의미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입장, 의견, 견해, 생각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가 바로
state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 진술하다, 말하다, 또는 주장하다, 설명하다 의미로 쓰이죠. 여기에서 나온 명사형이 statemen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tatement이라는 표현은 바로 진술, 진술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가 되는 겁니다. 27번째 단어죠. statistics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state이라는 단어가 뭐요?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고, 이 ist라는 표현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ICS라는 단어는 바로 학문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경제학을 뭐라고 그래요? economics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요? 바로 학문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럼 statistics의 의미는 뭐냐?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수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야? 통계학의 의미로 쓰이죠? 또 통계 수치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통계 수치 또는 통계 자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28번째 단어입니다. eState이라는 단어입니다. eState. 근데 이라는 접두어는요, 바로 x에서 x가 생략된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본 의미는 바깥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어떤 기준점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초과를 한다는 초과. state이라는 표현엔 지위나 신분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state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평범한 신분, 보통의 신분을 초과한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세 때에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기족이어야만 토지나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해서 유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의미가 바로 사유지 또는 토지, 부동산, 재산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재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property라는 단어가 있죠. 29번째 단어입니다. 스테이터스의 두 가지 의미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STA는 뭐야? stand, 장소나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state, 지위나 신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위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사회나 직업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지위, 신분이라고 하고, 마음의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상태를 위치를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동요에는 뭐가 있다? state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지위, 신분도 역시 뭐요? state이라는 단어가 지위, 신분이 되는 겁니다. state이라는 표현이. 30번째 단어입니다. statue라는 단어예요. statue. 이 STAT는 바로 stand, 세우다, 만들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동상, 조각상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조각가가 특정 장소에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개념이죠. 세워놓기 위해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동상 또는 조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도 역시 스탠드라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31번째 단어입니다. statue이라는 단어예요. statue. STAT는 뭐다? 서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URE는 바로 명사전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사람이 서 있을 때의 높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statue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키나 신장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비유적인 의미로 사회적 역할의 높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역할의 높이라는 개념. 그 높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역할을, 높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위상, 또는 지명도, 또는 명성, 평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32번째 단어입니다. constitute이라는 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constitute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con이라는 접두어는 강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 together, 함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stitute이라는 단어가 뭐다? stand, 세우다 또는 놓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세우다 또는 함께 놓다가 됩니다. 세우다 또는 함께 놓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세우는 걸 우리 또 뭐라고 그래요? 설립하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부품을 함께 놓다가 된다면
이런 환경에서 constitute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요? 구성하다 또는 이루어져 있다 의미로 활용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onstitute이라는 단어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는 뭐뭇이 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33번째 단어입니다. constitute이라는 단어의 명사꼴이죠. constitution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5가지 의미를. 큰은 뭐다? 역시 강조나 함께가 되고요. institute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또는 놓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도 역시 세우다, 함께 놓는 개념이에요. 뭔가를 세운다는 얘기는 뭔가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establish one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품을 함께 놓으면 뭐가 돼? 구성 또는 구조가 되죠. 이때는 이 structure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구성된 게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을 constitu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팔이나 다리나 머리 등으로 구성된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질.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이러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성질, 이러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독해내에 나왔을 때 그 문맥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34번째 단어죠. statute이라는 단어입니다. statute. 여기서는 이 statute의 3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statute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만들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constitution이라고 그랬죠. constitution이 뭐다? 헌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statute이라는 단어는 왕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법, law, rule, regulation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법규, 법령의 의미로 쓰이고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규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학교로 말한다면 뭐요? 학칙을 우리는 statute이라는 단어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35번째 단어요. institute이라는 단어의 3가지 의미를 여기서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in이라는 단어는 뭐요? 안을 의미하죠. 안. institute이라는 표현은 뭐다? 세우다 또는 어디에 놓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세우다 또는 안으로 놓다. 안으로 놓는 것을 들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여오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특히 교육 전문 직종과 관련된 건물을 세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관 또는 협회 또는 연구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관의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기관, 협회, 연구소 또는 기관의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earch Institute가 뭐가 돼요? 연구기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 특정 정책이나 제도 등을 안으로 들여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는 개념이 되죠. 도입을 하는 것도 역시 institute이라는 단어예요. 안으로 놓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특정 정책이나 제도 등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그 제도를 뭐요? 시작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시작하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시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협회, 연구소, 기관의 건물, 정책이나 제도 등을 뭐다? 도입하는 개념이죠. introduce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시작하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initiate이라는 단어가 있죠. 36번째 단어입니다. institution이죠. institution의 4가지 의미를 여기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의미는 뭐다? 세우다, 안으로 놓다, 안으로 들여오는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예요. 대학이나 은행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지닌 대규모 기관이나 단체나 협회를 우리는 institu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노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하나의 기관 단체,
보호시설을 또 뭐라고 그래요? institu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정 정책이나 제도 등을 안으로 넣는 거예요. 들여오는 거예요. 도입한다는 얘기죠. 도입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institutio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입된 제도나 관습의 의미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institu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37번째 단어죠. obstinacy라는 단어요. 근데 ob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의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st는 뭐다? stand, 서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고집센, 완강한의 의미로 쓰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 의미는 뭐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장난감 가게 앞에 서서 사줄 때까지 고집 부리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obstinacy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고집센 완강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의어로 이 stubborn이라는 단어와 엄청나게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stubborn이라는 표현과. 그러니까 이 stubborn이라는 단어에서 이 stub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유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유고.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루터기를 의미해요. 그루터기. 그러면 이 그루터기는 여기서 꽉 박혀 있다는 얘기죠. 끔쩍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꽉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stop,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stubborn이라는 단어가 고집센, 완강한의 의미로 쓰이는가를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예요. 고집센 아이의 나쁜 버릇은 없애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이 표현이 바로 없애기 어려운 또는 처리하기 힘든 이런 의미로 활용이 돼요. 이게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난감하다라는 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obstinacy라는 표현과 이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38번째 단어입니다. stem이라는 단어죠. 이 stem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ste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뿌리에서 나와. st가 뭐요? 서 있는 개념이죠.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줄기라고 하는 겁니다. 줄기라고 하는 것이죠. 몸통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줄기가 되고, 줄기가 뿌리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전치사 from과 함께 쓰여서 stem from이 되는데요. 이 stem from이라는 표현이 뭐다? 줄기가 뿌리로부터 나오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유래하다 또는 기인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stem이라는 단어가 바로 막다, 저지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돼요. 막다, 저지하다. 보세요. 이런 큰 줄기 나무막대가 있죠, 이렇게.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무막대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줄기나 기둥으로 장벽을 세우는 개념이에요. 장벽을 세워서 뭔가의 통로를 막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뭐뭐의 흐름이나 확산을 막다, stop, 저지하다, trap 이런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템의 세 가지 의미가 뭐다? 세 가지 의미는 줄기 또는 어디에 대해 유리하다, 기인하다. 세 번째 의미는 뭐다? 기둥을 세워서 뭔가를 막다, 저지하는 의미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39번째 단어요. 시스템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스템. 근데 sy라는 접두어는 그리스 접두어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sin이라는 단어에서 n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sim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C나 C는 뭐다? same, 똑같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시노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 동의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stem이라는 게 뭐다? 바로 줄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같은 줄기라는 개념이죠. 같은 줄기에서 나온 하나의 조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직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여기 하나의 직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뻗는다라는 얘기예요. 뻗는다. 대표이사가 있어요. 아래 이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죠. 고문이 있죠. 여기는 기획
뭐 설계 부문이 있고 시공 감리 부문이 있고 유지 보수 부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직이나 계통, 체계, 체제, 제도, 시스템, 장치를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40번째 단어죠. 스틱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활용이 됩니다. 스틱. 그러면 스틱이라는 게 뭐냐면 부러진 나뭇가지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세요.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있다는 얘기죠. 나뭇가지, 스틱입니다. 스틱.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나뭇가지, 스틱이 돼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나뭇가지, 막대기. 두 번째 스틱입니다. 채. 일부 스포츠에서 공을 치는 데 쓰이는 하나의 타봉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 어떤 의미가 돼요? 지팡이로 활용됩니다. 워킹 스티크란 뭐예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틱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동사. 동사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스틱의 기본 의미는 나뭇가지 스틱이라고 그랬죠? 나뭇가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스틱, 스톡, 스톡. 이렇게 3단 변화가 됩니다. 보세요.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막대기로 이렇게 찔렀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찌르다입니다. 스틱이라는 표현이. 동사적인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막대기를 구멍에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집어넣다. 뭔가를 집어넣고 쑤셔 넣다. 우리가 박다라고 그러죠. 박는 거, 이렇게. 박는 거. 박는 거. 그걸 스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로 게시물을 고정을 시켜요. 이게 만약 게시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대기로 고정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붙이다의 의미가 나오고요. 이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스티커라는 단어입니다. 스티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미가 독해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근데 어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뭐요? 꼼짝 못 하겠죠? 박히거나 붙어 있어서 꼼짝 못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꼼짝하지 않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스틱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스틱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면은요, stick to 그럼 뭐요? 방침을 고수하다, 계속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41번째 단어죠. 스톡의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스톡이라는 단어는 바로 스틱, 나뭇가지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스틱, 스톡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나뭇가지는 막대기라고 그랬죠, 막대기? 이게 막대기로 고정시켜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막대기로 고정을 시키면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는 또는 꼼짝 못하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불쾌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갇혔다 또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만약에 대답, 이해 등에서 활용되면 뭐요? 말문이 막혔다라는 얘기죠.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고, 특정한 상황에서 꼼짝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또 뭐뭐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이 스톡이라는 형용사입니다. 42번째 단어죠. 이 스티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4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스티프라는 단어는 바로 스틱, 나뭇가지, 막대기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막대기가 있죠. 여러분들 막대기가 있죠. 이 막대기는 뭐요? 뻣뻣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뻣뻣한, 뻑뻑한의 의미로 쓰이고요. 만약에 이 단어가 근육에 쓰였다, 근육. 그럼 뭐요? 뻐근하다. 근육이 결린다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반죽에 쓰였다. 그럼 반죽이 뭐요? 뻑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 행동에 쓰였다. 그럼 뭐요? 행동이 딱딱하다, 경직됐다라는 말로 활용되는 표현이 바로 스티프라는 단어입니다. 43번째 단어죠. 이제 스탬프의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스탬프라는 표현도 역시 스틱, 막대기의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원어민들은 이 막대기를 삼아서 어떤 이렇게 지지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지지대.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에는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지탱하다, 막대기로 지탱하는 개념이에요. 지원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서포트의 의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군대 용어에서. 보세요. 사령관이나 이게 상관을
지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참모라고 그러죠. 스태프라는 표현은 이 참모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면 전체 직원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학교나 대학으로 말한다면 사무 직원을 의미하는 말이고, 군대 용어로 쓰면 뭐라고요? 참모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막대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태프라는 표현이 지팡이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는 사실, 워킹 스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직원으로 일하다 또는 직원을 제공하다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이 이 스태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바로 존버 영단어입니다. 존버 영단어.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